교보생명 새 각자 대표로 조대규 교보생명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금융지주사 전환 숙제와 함께 최근 생명보험업계 빅3지위가 위태로워지며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신임 수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대규 부사장은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관련 작업이 마무리되면 신창재 회장과 각자 대표 체제로 교보생명을 이끌게 됩니다. 조 부사장은 1989년 교보생명에 입사해 35년간 근무한 정통 교보맨입니다. 영업 현장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 본부장, 개성원장, 영업교육팀장, 전략기획 담당을 거쳐 2019년부터는 경영기획실장 겸 인력지원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대규 부사장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 기존 편정범 대표가 맡았던 보험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 부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교보생명의 안정적인 지주사 전환을 위해 교보생명의 시장 지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보생명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교보생명의 자금 여력이 증권, 자산운용사 등 계열사 지원과 신사업 확대 등의 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보생명은 새 국제회계 제도가 도입되면서 하나생명에 밀려 업계 3위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사위권인 신한라이프가 순이익 격차를 줄이면서 사위권으로 하락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IFRS 17 도입 이후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순이익이 크게 뛰는 가운데 교보생명 순이익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존 국제회계제도서는 하나생명과 순이익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하나생명보다 1,200억 원 적은 4,891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사위권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사위였던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4,724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교보생명과의 격차는 고작 167억 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교보생명의 저축성보험 위주의 보험 포트폴리오 때문입니다. IFRS 17에서는 만기 시점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저축성보험을 보험 영업수익으로 잡지 않고 이를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 때문에 IFRS 17 도입이 논의되던 2017년부터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저축성보험을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저축성보험 비중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교보생명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거둔 보험료 수입 8조 211억 원 가운데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비중은 각각 46.1%, 52.5%입니다. 하나생명과 신한라이프의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비중은 각각 31.3%, 14.8%에 불과합니다. 최근 교보생명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교보통 큰 암보험을 출시한 이후 뇌심장질환을 보장하는 교보뇌심장보험을 출시하는 등 건강보장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 부사장은 이 추세를 이어 보장성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풋옵션 분쟁도 조 부사장의 대표이사 취임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 부사장은 2019년부터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하면서 FI와의 협상을 진행해 온 데다 2022년 기업공개 추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인적분할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 금융위원회 금융지주사 인가 승인 등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인 인적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창재 회장의 지분은 33.78%로 특수관계자와 우호세력인 코세어 캐피탈 등의 지분을 포함해도 66.7% 미만입니다. FI 지분이 어피니티 9.05%, IMM PE 5.23%, 베어링 PE 5.23%, 싱가포르 투자청 4.5% 등 24%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FI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편정범 대표는 다양한 보험 영업 관련 경험을 보유해 교보생명의 보험 사업을 이끌었다면 조대규 부사장은 당초 신창재 회장의 역할인 전략기획 등의 역할도 아우를 것으로 보입니다.